라이브 방송 벌써 많이 들어왔네요. 네. 막 들어오고 계신 거지. 홈쇼킹 이게 막 떠오고 막 올라오는 거 보면 네. 나가는 거 보면 홈쇼킹하는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저는 형님 오늘 뭐 뭘 팔아야 되는 거지? 이거 다 팔고 갈까? 다 팔아고 가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점 리스본의 대표 콘텐츠 마음치유 책방을 운영하는 하지현. 네, 유태현입니다. 김대현 선생님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는 코로나 블루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서 산 것 같습니다. 코로나 블루, 심리 방역, 마음 방역하다가 뭔가 더 해야겠다 해서 되게 덕분에 저도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위기 후 성장을 어떻게 할 거냐 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블루가 엄청 세게 왔었어. 어떡해요? 이번 달은 완전 회복되는데 한 2달 전은 진짜 한 달에 한 번은 완전 세게, 일주일에 한 번은 그냥 사람이 되게 부정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냥 내 인생은 끝났다. 형님만 올 거다 내 영환씨는. 그냥 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약간 조증 상태가 되어 있는 게, 그래서 뭘 하지 하다 제가 수영을 잘 못하게 되고 하면서 옛날에 타던 자전거를 제가 지금 도대체 자전거를 타려고 사는 건지 살려고 자전거를, 오늘도 30km 타는데요. 네, 완전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저녁 약속도 거의 없어요. 10시에 자서 3, 4시에 일어나 책도 보고 글도 쓰고 심지어 넷플릭스도 보다가 자전거 타고, 그게 되게 더 소박한 즐거움. 오늘 괜히 이렇게 있는 여기 연남동 오는데 제가 소개할 음악도 듣고 오는데 약간 미친 사람처럼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오히려 더 저도 약간 좀 그런 좋은 게 일어나긴 했구나. 코로나 빨리 없어져야겠지만 그런 것 좀 깨달은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자전거는 요즘 안 타고 저는 뛰시잖아요. 겨우 팔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집 앞에 뛰거든요. 그러다 한 2번 만났나? 네네. 형. 그러니까 비슷한 동선이 비슷해가지고 삶의 고뇌를 다 안고 뛰는 봤더니 형님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자기의 뿜뿜하게 됐던 게, 달리기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랑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보고서 역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이상한 도미씨라는 거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저도 요즘 한 5시, 6시쯤 일어나서 그때쯤 아침에 일어나서 뛰고 그 다음 출근하고 이런 생활을 한 9월 말 10월 초까지 한 것 같아요. 요새는 좀 추워져가지고 갑자기 추워져서 너무 춥죠. 예, 오늘은 좀 낫지만 그래서 못 뛰고 있는데, 그나마 올해 나에게 수학은 뭐였냐, 코로나에서 나에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 생겼다. 그 뭐냐, 달리기 라는 거를 하게 된 거. 그러니까 피트니스에서만 달려봤는데 피트니스를 1월 초부터 못 간 거예요. 그러면서 한 5월 달쯤부터 퍼뜩 생각나는 게, 내 사물함 번호가 뭐였지? 기억이 안 나. 그만큼 못 가게 되고 결국은 이제 뒤로 다 홀딩하고, 그럼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그냥 걷기만 하다가 뛰기 시작했는데, 발바닥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돈을 써서 좋은 러닝화를 사고 나이키 러닝앱을 깔고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일 억울할 때가 뭐냐면요, 어제 일어났는데 어제 퇴근하고 빨리 뛰었거든요. 잠깐 퇴근하기 전에. 근데 잠깐 전화가 왔어요. 딴 데서 전화를 받더라고. 서 있다가 전화 걷다가 하고 전화 끊고서 뛰었는데, 뭔가 보통 잠깐 5km입니다 하고 딱 여성분의 아주 좋은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때쯤 들려야 되는데 봤더니 이게 컨버팅이 안 된 거였어요. 이미 나는 10분을 뛰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개 억울함. 나에게 돌아간 2km.
스마트폰한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칭찬도 받아야 되고 나의 기록과 그 약간 강박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사실 뛰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번 주에 한 번도 안 뛰었으니까 나는 뛰어서 그래도 일주일에 더 3번에 3번이나 뛰었어 이런 거 받고 싶어가지고 막 뛰러 나왔는데 이게 안 되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그게 요즘 제일 속상함. 이해된대요 형님. 저도 오늘 자전거 30km 탄 게 앱에 업그레이드가 안 돼갖고 집에 갔다 와야 된다. 억울하고. 그러니까 달리기를 할 때 스마트폰에 앱을 켜지 않고 달리는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정말 긴 하루를 보내고 오늘 여기 자리에 오셨고 오늘 라이브 방송 오신 분도 있지만 하루하루를 좀 작은 기록들을 한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괴로움은 여기저기 있는데요. 행복은 되게 근처 아무데나 있는 거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게 저는 요새 맨날 말하는 게 강도가 안 되면 빈도로 이기자. 강도가 러버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큰 거 한 방 빵 맞았어. 그러면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이만큼 빵 하는 좋은 게 있어야 되고 그거 참 드물게 오잖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작은 걸 자잘하게 있는 빈도들로 싸워서 이기는 일밖에 없겠다. 그걸 쌓아나가는 거로. 맞습니다. 맨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로 굉장히 힘든 일이 벌어져요. 꽤 센 놈을 내가 한 방 맞을 때가 있는데 그럼 이거를 이기는 길은 또 그만큼의 좋은 엄청나게 생겨야 될 텐데 그건 아무데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빈도의 작은 행복을 못 지키면 저는 진료 오시는 제 고객분들한테 가을이 느껴지시냐 이런 얘기하는데 제일 슬픈 들은 대답이 느껴진대. 뭐 어떻게 느껴지냐 했더니 곧 겨울이 오겠구나. 이런 거 좀 슬픈 거죠. 제가 오늘 그 힐링곡은 그냥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것들 많이 갖고 왔는데 형님이랑 저랑 갱년기가 확실한 것 같아요. 이러다 끝내겠어요. 말이 많아서. 그래서 저 슬슬 이제 진행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이제 책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여름이 끝나가는 시기에 대한 시기이기도 하고. 여름이요, 형님? 끝났어요. 근데 완전히 끝났죠. 그래서 너무 지나가기 전에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한 권 있어서 사실 여기 없는 책인데 우리 정서정한테 부탁해서 갖다 달라고 그래서 마침 너무나 우연해. 우리 서로 선관이 비슷해 오래 지내다 보니까 우리 비밀책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서밋스본에 여름의 잠수.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받아보셨죠? 아니에요? 네. 본의 아니게 열성 멤버. 이 책 아시다시피 딱 보시면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이고 사라 스트레치벨이라는 사람이 쓴 그림책이 그림 너무 좋은데요? 그림이 나오는 저하고 연관이 돼 있기도 한 정신병원 얘기예요. 어떤 여자애가 아빠가 있는 병원에 병문안 가는 얘기. 그걸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아빠가 우울증으로 누워 있고 엄마랑 병문안 간 아이가 시무룩하게 앉아 있는. 근데 어느 날 그래서 어떻게든 아빠를 보러 가는데 어느 날 아빠가 오지 말래. 자기 동굴 속으로 숨어버려요. 아빠가. 그래서 아이는 아빠를 찾아 만나러 쭉 꾸준히 가요. 그때 사비나라는 친구를 만나요. 그러면서 여름에 잠수란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사비나가 그럼 우리 수영하자 하면서 사비나도 좀 이상한 사람,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예요. 그래서 우리 수영해 하면서 잔디밭에서 수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하자 그러면서 아이가 팬터지의 세계니까 너무 슬프고 도대체 아빠를 이해할 수도 없고 아빠는 도대체 뭐가 어디로 살아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사비나가 보낸 여름이 이 아이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했고 아마 자전적인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분이 나중에 동화 작가가 되고 그림책 작가가 되고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고 이거 더 보이면 다 보는 것 같아서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정말 이만큼인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너무 그림이 좋고요. 사실 제가 추천사를 쓴 책이에요. 근데 그리 해피엔딩은 아니야. 그리고 저는 한데 어른 입장에서 너무 엄혹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치료하는 우울증 환자의 아이들은 어떤 마음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항상 기뻐 즐거워하던 아빠가 갑자기 시무룩해져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뭐 사라졌다가 오는데 그냥 집에 와서 잠만 자기도 하고 잠을 못 자 서성이기만 하는. 근데 그때 우리 아이를 지켜준 건 환상의 세계인 거죠.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환상의 세계라는 게 주는 힘이 얼마나 큰가 또 한 번 얘기해줘요. 우리가 상상을 하고 환상을 갖고 소설책을 보기도 하고 에세이를 보기도 하고 그림을 보러 가기도 하고 지금 류 선생님이 얘기할 음악을 듣기도 하는 건 결국 우리에게 환상을 자극하고 환상을 생각하고 상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그게 지나치고 저 멀리 가버리는 것이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는 과정 안에 이해할 수 없지만 느낄 수 있음으로써 그냥 나를 다독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그림, 상상, 환상이라는 것이라는 얘기를 너무 잘 보여주는 책이라서 꼭 누가 선물하세요 라는 그러니까 아이 주면 좋은 책이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여름의 잠수 그러니까 지금 막 코로나 블루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럴수록 책, 음악, 예술 이런 게 더 중요해지는 부분들은 가을에도 가을의 잠수를 해야 되죠. 꼭 겨울의 잠수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 필요한 생각에 그러니까 진짜 우울이 오면 긍정적인 상상, 조금 현실적인 용어 쓰면 예상. 예상? expectation. 그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행복하고 싶잖아요. 근데 행복을 잘 보면 현재 우리 행복 오늘 뭐 한 거 이거 있다고 하는데 의외로 그 예상이 있대요. 미래에 대한 상상. 예를 들어서 가수가 있는데 내일 콘서트가 있는데 와 내일 얼마나 청중들이 좋아할까? 하면 벌써 오늘 행복한 건데 망친 트라우마가 있으면 내일 또 망치면 어떡하지 하면 벌써 이제 오늘이 그래서 그게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긍정적인 예상, 상상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너무 그런 거에만 빠져있는 건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거가 나한테 얼마나 있느냐가 내 좀 마음에 얼마나 여유가 있나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에 빠지면 똑같은 상황인데 되게 네거티브 맞아요. 내 미래는 끝장이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선글라스 끼고 세상을 보는 느낌 네. 많이들 얘기하죠. 예.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블루가 오면은 되게 재밌었고 제가 정신과 의사 26년 했는데 제가 가진 아무런 기술이 도움이 안 되더라. 네.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그럴 때 그냥 뭐 그럴 때 또 그걸 또 버티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잠시. 좋은 뭐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늘 오늘 저의 그 추천곡 4개는 다 좀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가을이 이제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요즘 오늘도 진료 볼 때 그런 얘기 했는데요. 이제 다들 오셔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행복을 자꾸 안정적인 마음으로 많이 생각하세요. 괴롭지 않고. 그러면요 정말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게 그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굳이 우리가 함께 치료하는 거는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너무 이러면 힘드니까 좀 즐길 수 있는 정도로 하자. 더 나아가서 우울한 감정이 우리가 제일 많이 느끼는 감정이라고도 하는데 우울을 즐기는 것도 훈련을 하면 우울증은 치료해야겠지만 뭐 그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진한 가을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다 그런 노래들인데요. 요게 또 의미가 있는 게 또 역주행하는 노래의 대표작 2년 전에 나왔는데 이효리 씨가 자기가 좋다고 해갖고 그 블루라는 가수의 다운타운 베이비. 저는 요게 들을 때 좀 다운타운 베이비가 저를 부르는 듯한 느낌을 들었는데요. 착각이죠. 행복은 착각이라도 이제 이거 너무 들려드면 저작권의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블루의 다운타운 베이비인데요. 좀 앞에 시작만 살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가 그러니까 약간 시크한 가을, 아픈 가을 같아요. 네, 좋죠. 가사보다 내려가네 이렇게 딱 맞춰서.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정말 원래 그런 거예요? 형님 이가 여길 때는 여기부터 노래를 해요. 진짜? 그래.
형님 왜 이래? 형님 나오나 친구예요. 패스 형 좋습니다. 나오나 절대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오, 몰랐어. 형님 당황스럽네요 제가. 이런 기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뭔가 동굴에서 깨어난 느낌. 형님 너무 당황스러워. 딱 한번 커버 나오고요. 이건 정도는 아시죠 형님? 이것도 몰랐어요? 당황스럽습니다. 엄청 음악 좋아하시는데. 일단 그냥 셔플 뭐 앨범 새로운 느낌. 정말 형님 다운타운 베이비세요. 그렇구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도 나는 나를 돌봐야 돼요. 자책하면서 안 했어. 제가 맨날 캡처해서 오다가 오늘 네, 진짜 틀었는데 형님한테 큰 도움이 되셨어요. 저한테는 주마다 형님 그럼요 형님 얼마나 좋은 디지털 세상인데 어떻게 저런 게 벌어지지 이런 당황스럽네. 잠시 놀랐습니다. 근데 저는 맨날 만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런 일을 내가 만약에 계속 지금 재밌게 저를 덜 무한하게 해줬지 또 몰랐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네. 그럼 갑자기 내가 쥐구멍에 들고 갑자기 계속 이러고 있을 거예요. 이러면서 갑자기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 이불을 키로 팍 하면 내가 이런 몰랐지 이런 이 무한한 생각 방송까지 하고 있는데 계속 끌면서 막 그 데스노트를 쓰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5년이 지난 후에도 2020년 10월 27일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그때부터 내 인생은 달라졌어요. 이런. 근데 그게 사람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자학하고 수치심이라는 게 생긴다는 게 나라는 사람에 대한 수치감,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사실 그게 아닌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느껴버리는 그 사람은 자존감을 이렇게 떨어뜨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자존감이라는 단어 우리 되게 좋아하는데 자존감은 실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목표치가 아닌 결과물이에요. 없애버리는 게 나 머릿속에서 그다. 그러니까 뭘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자존감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그런 거 없이 붕 뜬 채 난 자존감이 정말 낮은 거고 아무것도 안 한 채 있으면 정말 허공에 붕 뜬 세상이 되거든요. 그럼 제일 어디서부터 시작해? 라고 얘기할 때 나부터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작은 뭐냐?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부터. 그러니까 불쌍이라고보다 나를 좀 가엽게? 괜찮게? 그러니까 내가 나부터 돌보는 거. 그래서 자기연민이란 얘기를 하는 책인데 10대를 위한 책. 대단한데요? 이거에서 이끌어서 지금 책상에 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시 프로네. 이런 얘기가 자존감 올려줘요. 대단한데? 짠 거 같잖아 우리. 우리 정작은 다 써보신 거예요. 자기자비 연습이라는 박진영 선생님이라고 사회심리학자. JYP 아니고? 그 JYP 이거 말고 종교적인 책들을 쓰고 계시고 이번에 책 하나 쓰셨죠? 근데 어렵지 않게 설명한 얇은 책이고요. 나를 돌보는 연습부터 좀 하자고. 그런 다음에 좀 자존감 얘기하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존감에 대한 책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딱 한 것만 골라면 이거 얘기해요. 그 정도로 좋아요 형님? 왜냐하면 그냥 이 정도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책 보실 필요 없고요. 사진 찍어야겠다. 그냥 이 정도 보고 이 정도로 나를 돌본다. 설명하고 여기 나와 있는 체크 포인트 좀 보고 그 정도 보고 던져버리시면 돼요. 이 다음 잊어버리세요. 자존감에 대해서. 그러면 돼요. 그게 나를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나에 대한 평가의 모든 것도 아니에요. 자존감. 책도 엄청 얇네요. 그게 얇아서 좋아. 그림책은 아니고요. 완전 그림책은 아니고요. 그림도 있어요? 그림책 있긴 해요.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뭐 이런 워크북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 10대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자비 연습. 약간 그 컴패션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컴패션, 셀프 컴패션 얘기부터 시작해서 결국 쭉 올라가는 거를 좋네요. 아주 저는 마음에 들게 쓴 책이라서 정말 밀고 있는. 근데 다 역주행은 못했어요. 전 이효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 자존감 떨어진 얘기도 나온다. 형님 이상준 씨 몰라요? 몰라요. 난 모르는데. 자, 그래서 이 두 권의 책하고 음악 하나였는데 그럼 우리 여기서 잠깐